어머니의 그림자. 바람이 차가웠다.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의 온기를 조금씩 앗아갔다. 김정자 여사 78세는 낡은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홀로 남은 이 집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작은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웠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난방비 걱정이 앞섰다. 정자 여사는 3명의 자식을 두었다. 장남 민수 49세, 장녀 은정 45세,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 38세. 모두 제 몫을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자식들의 얼굴에는 늘 바쁨과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주말마다 전화는 꼬박꼬박 걸려왔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안부 이상의 깊이가 없었다. 정자 여사는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응, 괜찮다. 너희나 잘 지내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굶기지 않으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며 키웠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났다. 며칠째 찬물로 씻고 냉골에서 지내다 결국 감기에 걸렸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장남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보일러가 고장나서 말이다. 찬물만 나오고.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엄마, 또 고장났어요? 지난번에도 수리비 꽤 나왔잖아요. 요즘 제가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일단 수리기사 불러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은정이랑 준호한테도 이야기해 볼게요. 민수의 말은 정자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보일러 수리비인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애써 삼켰다. 며칠 뒤 보일러 수리비 50만 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민수는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엄마 보일러 고쳤는데 50만 원 나왔대. 우리 셋이 일엔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장녀 은정은 곧바로 답장했다. 오빠, 나도 요즘 죽을 맛이야. 애들 사교육비에 남편 회사도 불안정하고 엄마가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연금도 받으시고. 은정은 늘 엄마도 자기 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자 여사의 작은 연금은 생활비로 겨우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했다. 막내 준호는 아예 연락이 없었다. 며칠 뒤 겨우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누나 미안. 내가 요즘 사업 구상 중이라 돈이 묶여 있어.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게.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용돈 좀 보내드릴게. 물론 그 용돈은 한 번도 보내진 적이 없었다. 준호는 늘 나중에를 외쳤고 그 나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결국 민수가 50만 원을 혼자 부담했다. 그는 아내에게 눈치를 보며 카드를 긁었다. 아내는 당신 동생들은 뭐 하는 거야? 맨날 오빠만 호구야. 라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민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 역시 부모님 봉양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정자 여사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일러 수리비는 민수가 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동시에 서운했다. 밤늦게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내가 너무 퍼주기만 했나?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어느 날 정자 여사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자식들에게 집을 팔아 생활비로 쓰겠다고 했더니 자식들이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정자 여사는 깨달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신을 버린 것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정자 여사는 그날부터 달라졌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짧게 대답하고 찾아와도 피곤하다며 일찍 돌려보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엄마가 드디어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안도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정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다. 그저 의무적인 만남이 이어질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정자 여사는 더욱 쇠약해졌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비는 민수와 은정이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준호는 여전히 나중에를 외치며 발을 뺐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정자 여사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기대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공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자식들은 가끔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정자 여사의 손을 잡고 엄마 미안해요라고 속삭였지만 그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자 여사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미안함은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대한 자책일 뿐 진정으로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병실에 찾아와 정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해드렸어요. 민수는 그동안 쌓였던 미안함과 후회를 토해냈다. 아내의 잔소리와 자신의 무력감에 짓눌려 외면했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이제야 마주한 것이다.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정과 준호도 마음이 움직였다. 은정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에는 직접 찾아와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렸다. 준호는 비록 사업이 여의치 않았지만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송금하며 용돈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나중에를 말하지 않았다. 자식들의 변화에 정자 여사의 병실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텅 비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 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자 여사는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자식들의 눈에도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그림자는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진 행복한 기억의 그림자였다.